이 하나 걱정이 서울시 후보입니다. 결국은 이제 뭐 삼강구도라고는 하지만 전현희 후보는 조금 중량감이 떨어지는 것 같고, 정원호 후보하고 박주민 후보가 유력한 상황에서 양강구도를 하고는 있는데, 이제는 이제 거의 본선 상황이니까 우리가 짚고 넘어갈 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두 가지 부분에서 정원호 후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자기가 자처한 거긴 하지만, 첫 번째는 본인의 지지율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 발표를 하면서 이른바 이제 무응답층, 모르겠다고 한 무응답층의 숫자를 삭제하고 그걸 삭제하는 만큼 본인 쪽에 지지표인 것 마냥 일종의 표본을 조작된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이건 실증적인 이 선거법 위반입니다. 이게 고발이 들어간다고 하면 당선이 돼도 당선 무효가 될 수 있는 사안이에요. 선거법 자체를 위반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이쯤에서 물러서줘야 되는 게 맞거든. 왜냐면 그 부분에 대한 법적 해석은 이미 나와 있어요. 뭐 명태균이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여론조사 결과 조작 발표한 거고 본인이 스스로 발표를 한 걸 들어갔으니까. 근데 본인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식으로 강행 의지를 펼치고 있다는 게 첫 번째 부분이에요. 두 번째는 조금 말이 점점 더 민주진영 출신자로서의 도를 넘는 언행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 최근의 언행이 이 박원순 전 시장에 대한 얘기였는데요. 이제 토론의 내용을 들여다놓고 보게 되면, 나중에 시장이 되시면 뭐 대선 또 뭐 염두를 두고 계시냐 이런 류의 질문을 받았는데, 박원순 시장을 특정해가지고 행정도지사 하시는 분이 이 대권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게 패막의 길이 된다. 이거는 뭐 오세훈 시장이랑 별반 다름이 없다, 박원순 시장은.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했어요. CBS 라디오 박성태 뉴스쇼 인터뷰에서 제가 경험해본 박원순 전 시장과 오세훈 시장이 똑같다. 대권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부터 스탠스가 흔들리고 그로부터 이상한 일들이 막 생기고 이상한 고집을 피우시고 그런 것이 바로 대권을 바라봤기 때문이다. 저는 그런 전철은 밟지 않겠다. 결과적으로 둘 다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바람에 박 시장이 해왔던 어떤 그동안의 공로라든지 민주진영에서 있는 역할 자체를 다 부정하는 듯한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지금 사실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건 뭐냐면 새로운 시장, 우리 민주당 새로운 시장이 나와가지고 박원순 시장님과 관련해가지고 그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달라는 거거든요. 그 성추행 의혹 네. 관련된 고발자, 네, 그리고 그 비서라는 비서가 서울시 유학 자금을 받아갖고 미국에 체류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오래전에 알려져 있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오세훈이 그렇게 했는데 그게 과연 정당한 곳인지 이게 일종의 정적 제거를 위한 조작이거나 표적 수사이거나 또는 그와 같은 목적으로 검찰이나 경찰 내지는 언론이 단합을 해갖고 박원순에 대한 위해를 가한 건 아닌가라는 의혹들을 시민들이 다 갖고 있는 상황에서 맞아요. 행정부청장 출신의 정원호가 이런 정치적인 발언을 한다는 거는 저는 너무나 실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실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민주당 시장님이 나와가지고 그 부분 진짜 난 밝혀줬으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내가 분하고 내가 억울해가지고 진짜 명명백백하게 사실 오세훈이가 한 짓을 밝혀줄 수 있는 사람은 민주당 출신 시장밖에 없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원호 후보가 과연 그렇게 해줄 수 있을까? 나 의심스러워요. 정원호 후보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구청장으로서 역할을 잘했다라고 알고 있지만 그 이전과 이유를 정치적 배경을 잘 모르잖아요. 원래 임종석 계열의 보좌관 출신입니다. 비서관 출신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성동구청 주변에 있는 그 안에 시의원들이나 안에 주요
주요 보직들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다 임종석 캠프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다 거기 가 있어요. 그게 벌써 10년 가까운 시절 동안 사실상 임종석의 정치적 스폰 내지는 연결고리를 갖고 지금까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야. 다만 우리가 임종석을 평가했을 때 공과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임종석이라는 인물하고 친하다 또는 그와 정치적 연결고리가 있다 그래서 비난할 생각은 없어요. 어차피 그분도 민주당 출신, 민주당에서만 쭉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다만 이 사람이 지금 행정을 잘한다고 하는 걸로 해갖고 구청장 출신으로 처음 시장에 도전하는, 말하자면 한 두세 단계는 뛰어넘는 지금의 어떤 도전을 하고 있는 사람인 건데, 이 사람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인기몰이나 지금 어떤 지지율 표가 굉장히 높게 나왔던, 시작부터 굉장히 주목과 성장이 빨랐던 그간의 관계를 우리가 쭉 지켜봤다는 얘기지. 나는 이 사람이 뛰어나서 또는 그 사람이 뭐 어디 유공에 나오거나 발언을 잘하거나 연설을 잘해서 이 사람이 갑자기 유명세를 탔다고는 생각하기 힘듭니다. 결과적으로 어느 정도 지금의 위치까지 유력한 원투 탑의 위치에 올라올 때까지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을 거라는 거지. 문제는 그 보이지 않는 손이 어떤 의도를 가진 손이냐는 데 따라서 이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친한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정치적 성향을 아는데, 이 사람이 친한 사람들이 임종석계이거나 김민석하고 친했던 의원들, 누구죠? 이 영등포 이번 세현이. 최현이. 이런 사람들이 공치모하고 연결됐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선거 운동에 영향력을 미치고 지휘를 하고 있는 부분이며, 그동안 쭉 정청래 당대표에 대한 비판적인 어떤 얘기들을 해왔던 그동안의 성향을 봤을 때 정원호는 능력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과연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정치적인 지금의 그 민주 시민들의 어떤 서울 시민들의 어떤 열망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 감각까지 갖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늘 의문스러웠다는 거지. 근데 이런 언행이 자꾸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유권자들도 뭔가 제대로 된 판단, 검증이 필요한 시간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김동연 같은 예를 만들지 않고 싶은 게 민주당 지지자들의 마음이죠. 왜냐면 그 경기도지사 때 완전히 배신했잖아. 사실 그 이재명 당시 대표를 도와줄 수도 있었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때 망한 거야, 사실. 그래서 앞으로 후보 토론회 같은 이제 뭔가 상호 토론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일종의 X파일이 있어요. 정원호 X파일이라고 돌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그런 게 있어요? 그 구청장 시절에 이제 이제 루머일 수 있으니까 이 X파일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이런 X파일이 돌고 있는 내용을 보면 일종의 이제 그 관급공사나 또는 관내에 있어서의 허가 부분 또는 어떤 기업들과 연결된 부분 안에서 부당 거래가 있었다라고 하는 제보가 있다. 또 이거 자체가 캐비넷으로 보존이 돼 있다라고 하는 일종의 그런 게 있습니다. 이 바닥에는 그게 도는 게 있어요. 저는 이게 경선 과정에서 터져 나올 것인가 안 나올 것인가. 결국은 전현희 의원이나 전현희 후보나 박주민 후보를 통해서 이 문제가 제기가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만약 이게 제기가 된다 그러면 어찌됐거나 비방전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 이 경선을 통해 가지고 누가 뽑히든지 간에 일종의 민주당 후보 측에 대한 어떤 일종의 결함이 생길 수 있는 위험 여지가 있거든요. 근데 묻고 지나갔다가는 저쪽에서는 이 파일만 들고 나중에 이거를 써먹으려고 지금 안 터뜨리고 갖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 거야. 마치 김병기의 사례나 이런, 강선우의 사례처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검증이 이번 후보 과정에서 드러날 거냐, 안 드러날 거냐 관한 것도 우리가 좀 숙려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현재로서는 드러나는 표심으로는 정원호하고 박주민 의원이 거의 오차 범위 안에서 우열을 가릴 수 없을 정도의 지지율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데 전현희 후보는 사실은 한모 씨
같이 방송하는 바람에 뉴 저쪽으로 찍혀가지고 사실은 다음도 사실은 위험하다. 뭐 그 생각이 듭니다. 정무감각 없는 거죠. 공치모에 몸담아. 정치인인데 그렇게 정무감각이 없어. 정무 감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저는 이번에 좀 충격을 받았던 게 뭐냐면 본인이 강남에서 이제 의원을 했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 조금 충격적이었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이분이 이런 생각으로 정치를 하고 계셨나? 나는 충격을 좀 받았었습니다. 그 내용들이. 그리고 그 그렇습니다. 서울시장한테 정무감각이 중요한 이유가 이 중앙정부하고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지금 보세요. 오세훈 같은 인간들이 저기 하니까 무슨 광화문 광장에 받들어 총을 하네. 뭐 무슨 동상 한강 택시는 뭐 말할 나위도 없고. 예, 뭐 그런 거 다 이제 서울시장이 이상하게 되면 정부하고 이게 뭐가 안 맞으면 그리고 정치적인 이런 게 안 맞으면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게 돼요. 그러니까 그게 훨씬 중요한 거야. 박원순 시장이 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있을 때 그때는 죽이 잘 맞아 돌아갔거든. 근데 지금은 이게 아무것도 안 되죠. 오세훈이 하나 바뀌었는데 서울이 이상하게 되니까 사실은 우리나라 전체가 이상하게 되는 것 같잖아. 그러니까 이게 정부 관계 엄청 중요합니다. 이거. 사실은 서울시장은 행정력 중요하죠. 시장이니까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딴 걸 떠나가지고 서울이 가지는 상징성을 생각했을 때는 단순한 행정가여서는 될 그쵸. 문제가 아닌 거예요. 서울시 주요 현안이 네. 뭐 주택, 교통, 환경 이런 거가 한번 하면은 전국적 이슈로 확대가 돼요. 국가적 이슈로 확대가 된다고. 유일하게 진짜 중요한 지자체장 거야. 중에 국무회의에 참여를 하는 국무위원 중에 한 사람이 서울시장입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그런 그 판단을 해야 될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세월호 사건이 났을 때 광화문 광장을 좀 내준다든지 뭐 이런 거 정치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정무 감각이 안 된다? 이러면 사실은 좀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이것도 이상하게 오세훈 꼴 나는 거 아니야? 오세훈 칭찬하고 있는데 왜 이러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니까. 근데 뭐 오늘 뭐 보니까 박원순 오세훈 비교 발언을 사과했다고는 하는데 사과한다고 덮어지냐고. 사과가 그렇게 탐탁지가 않아. 지지자인 내 입장에서 나는 서울 시민도 아닌데. 공치모 관련해서 공치모 지원하고 인정하는 그 발언들 나중에 가서 뒤집었어요. 1차에서는 문제 있다고 했다가 나중에 뒤집었었는데 그때 유일하게 이 세모 들었던 게 박주민 의원이었거든요. 그 5명 후보들 가운데.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박주민 의원이 공치모에 안 들어 있었던 몇몇 의원 중에 하나였고 따라서 지금 당내 안에서 뭔가 입지나 지원을 받는 게 정원호만큼도 못하다고 하면 그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정무적으로라도 정원호보다는 박주민 의원한테 기대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거죠. 물론 그런 얘기도 있을 수 있어요. 아니 변호사가 뭐 변호사 출신 의원이 무슨 행정을 잘하겠어? 아니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이재명 대통령은 변호사 출신 아닙니까? 시민운동가였던 사람이 시장을 한 거예요. 뭐 행정을 갖다가 무슨 행정 기술처럼 자격증 따고 배우고 현장에서 일해야만 배워야 된다고 치면 아니 제일 나이 많고 오래 근무한 공무원들한테 대통령 시키고 장관 시켜야죠. 그리고 그 후보로 만약에 확정이 누군가 된다면 사실은 그 뒤부터는 이제 지지자들이 압박을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가라 저렇게 가라 이렇게. 그렇죠. 사실은 그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그건 거죠. 사실은 사실 그렇게 해야 돼. 지지자들이 압박해가지고 관철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인지 그래서, 타협이 가능한 사람인지 그렇게 봐야 되는 해서 거예요. 많이 먹히는 사람인지 아닌지도 지금 볼 수 있는 건데 그렇죠. 이게 안 먹히는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이 서울시의 시장에 대한 어떤 우리 방송에서의 입장에 대한 거는 중립이었습니다만, 최소한 이 시간 이후라고 하면 저희는 박주민 의원을 서울시장으로 밀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요. 저는 박주민 의원 개인적으로 친한 사이도 아니고요. 옛날에 처음에 의원 되시기 전부터 채널에서 일부 그때 거지 의원으로 소문 났을 때부터 허름한 행색 했을 때부터 보고 지낸 사이라서 그분의 소탈함이나 성격을 많이 알거든요. 근데 저는 그분이 서울시장 한다 그랬을 때 옛날에 태국시장 했었던
우산 쓰고 집 없이 살던 그 누구죠? 한데 잠농시장이었나요? 태국 뭐? 방콕 시장 난 모르는데. 몰라요. 기억 안 나나? 예. 음. 아무튼 그 서민들 그 옛날 태국 시장 그분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무튼 박주민 의원은 행정가가 아닐진 모르겠으나 어느 누구보다도 정치적인 시련을 많이 겪고 민주당 안에서의 왕따를 견디면서 지금까지 본인의 위치와 역할들을 누구보다도 많이 해오신 분입니다. 근데 이제 뭐 사람이 갑자기 바뀔 수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아직 뭐 시간이 남았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지켜보는 거죠. 그렇죠. 계속 네. 그냥 알아요. 그래서 막 탐탁치 않은 것도 알아요. 네. 우리도 마음 똑같아요. 사실 막 탐탁치 않아요. 근데 후보택은 찍어줘야지 뭐 네. 나중에 그렇게 생각할 거잖아 결국에. 그리고 네. 방법은 계속 압박해가지고 당원들의 뜻을 관철시키는 방향으로 우리가 계속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이재명 대통령처럼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딱 믿고 맡길 수 있고 마음에 딱 드는 사람이 경기도지사도 됐으면 좋겠고 부산시장도 됐으면 좋겠고 서울시장도 됐으면 좋겠고 막 그런 사람들이 넘쳐나가지고 착착착착 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이재명 대통령밖에 없어요. 그래서 현실이에요. 저는 그러면은 정원호 후보를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정원호 후보는 긁어보지 않은 복권 같은 어떤 정치인이고 앞으로 행정가인 거예요. 뭐 꼭 이번에 시장이 아니라도 다른 쪽에서 활약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고 어차피 이제 구청장을 던지고 나왔기 때문에 어떤 뭐 나중에 전개에 다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지 안 될지 그건 두고 봐서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박주민 의원 지난 12년 동안 그의 행보를 통해 가지고 그의 그 소탈하고 의지 있고 24개의 법안을 냈지만 하나도 법안으로 만들어내지 못했던 그런 와중에서도 지역구를 지키고 삼선 의원을 만들어 온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박주민 의원이 12년간 검증된 진짜 민주당의 인재로서 그분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줘보는 게 맞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여러분의 의견일 뿐인 거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니까 동의를 하시면 박주민 의원에 더 많은 응원을 보내주시고요. 아니 나는 그래도 정원호를 갈 거야 그러면 그렇게 판단하시면 또 그렇게 결정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절대 어느 한쪽에 어느 한쪽으로 몰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제 생각은 박주민 의원이 그래도 어느 정도 검증되고 믿을 수 있는 후보, 일을 맡겨볼 수 있는 후보, 이 사람이 하면 어떻게는 하겠다라는 예상치가 나오는 후보이기 때문에 안 긁어본 복권을 무리해서 긁다가 꽝이 나는 것보다는 저는 안정적인 박주민 후보를 선택하는 게 가장 최선이 아니겠느냐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싹 다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잖아요. 아니 근데 어느 정도는 이재명 다. 대통령 빼고 마음에 드는 사람 있어요? 그러면 없잖아. 할 수 없지. 이재명은 솔직히 없잖아. 이 전부 다 아니 뭐 이재명 클론을 대통령도 해갖고. 뭐 다 잘하는 건 사실 또 뭐 이재명 찾아보면은 뭐 대통령은 있겠지. 클론을 해서 한 100만 명 정도 공무원을 시키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안 될 거예요. 그리고 뭘 해도 조금은 우리는 만족할지 모르지만 부족해하는 사람들이 생기겠지만 그런 와중에 어떻게든 일을 진행시키고 컨트롤해갈 수 있는 사람,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저는 박주민을 믿고 있습니다.